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17학번 졸업생 박혜은입니다. 오늘 동문 여러분과 함께 나다운 스스로를 발견해가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을 학생과 사회인의 중간 단계, 즉 과도기적 단계로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을 배울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이 바로 대학교라고 생각을 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의 직업을 정하고 인생의 방향성을 폭넓게 고민해보는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고민을 많이 하곤 합니다. 대학에 입학하던 2017년 당시 제가 하던 고민도 비슷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많은 분들께서 대학에 진학은 했지만 그 다음 어떻게 진지하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대학교 안에서 찾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과 관련된 학문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을 살아갈 때의 방향성을 찾고 또 덩달아 저의 시각도 넓힐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균관대학교를 다니며 경험한 내용을 종합해서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게 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대로 따라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께서 교내 혹은 교회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의 방향성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영학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주요 방향성인 비전과 미션을 수립하고 그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업은 기업 자체가 중시하는 관념과 역량을 기반으로 핵심 가치이자 기초 원칙을 설정합니다. 저는 인생에서의 방향성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목표이자 이상적인 방향성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와 전략을 하나씩 수립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삶을 경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역시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내가 인생에서 중시하는 가치와 원칙이 되어줄 수 있는 핵심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 다루어 볼 주제 역시도 세부적으로는 이 핵심 가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는 원칙과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기반한 핵심 가치를 찾는 과정이 당연히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알아간다는 과정 자체도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정답이 존재하지도 않고 계획된 바에 따르기보다는 때로는 우연한 기회에 의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강연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하나둘씩 실천해 보신다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핵심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핵심 가치를 찾은 방법과 그 결과 발견된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첫 번째로 찾게 된 저의 핵심 가치는 바로 데이터 이해도에 기반한 비즈니스 전문성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경영학적 지식을 배웠고 또 학교에서 신설한 글로벌 융합학부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을 복수 전공함으로써 데이터 분석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글로벌 경영학과 재학 시절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3학년 1학기 때 수행한 인테그레이티브 코어라는 아이코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부터 경영학에 대한 재미를 느꼈습니다. 재무, 마케팅, 전략, 생산 운영 관리의 과목들을 종합적으로 배운 다음 이를 실제 기업의 사례에 적용해서 비즈니스 관점의 기업 분석, 나아가 기업의 신규 전략을 제안하는 실습 수업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LG화학, 지금은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으로 분할되기 이전에 2019년 당시에 LG화학을 분석하고 배터리 사업을 기반으로 신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실제 LG화학 관계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물을 토대로 전략을 제안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기업 전략과 경영학 자체에 큰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수업을 수강할 때 전략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경영학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3학년 2학기 때 글로벌 융합 학부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복수 전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 안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와 통계학, 데이터 시각화 실습, 응용 머신 러닝과 같은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를 접목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수업을 주로 수강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 원전공인 경영학과 잘 결합하기 위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단순히 그냥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과 가설에 기반해서 비즈니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몇 %의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 혹은 데이터 분석 결과 향후 몇 %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경영학적인 분석을 전략과 연계하여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는 비즈니스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융합해서 경영 전략을 제안할 때 보다 더 고도화적이고 구체화된 경영 전략을 제안하며 사고의 폭을 넓혀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저는 경영학과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분야를 통해서 데이터 이해도와 비즈니스 전문성 역량이라는 저의 핵심적인 가치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두 번째로 찾게 된 저의 핵심 가치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 직후 글로벌 경영학과 홍보대사 알림이로 활동했습니다. 지금의 저와는 다르게 2017년에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두려워했고, 또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특히 이렇게 무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되게 낯설어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대학교 입학 직후 간 새내기 배움터에서 우연히 알림이 동아리 부원들이 선배로 속한 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나누었던 선배들을 따라서 그냥 무작정 지원서를 작성하고 들어가게 된 곳이 바로 알림이라는 단체였고, 저는 그곳에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사교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임기 동안 전국 각지에 또 수백 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와 학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입시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 선다는 것이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지만 임기를 마무리할 때쯤에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더 적극적으로 입시 관련 조언을 해줄 수 있었고, 일부 학생들과는 지금까지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대학 시절 3번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3개 프로그램 모두 마찬가지로 학과와 대학 내 센터에서 주관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는 이제 2019년도 겨울에 럭셔리 마케팅과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을 위한 글로벌 커리어 투어를 프랑스 파리로 다녀왔고,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산업 및 기술 분석을 위해서 이제 글로벌 인텐시브 워크숍을 싱가포르와 난양공과대학교로 다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기반의 IT 서비스 고도화 사업 전략 수립을 위해서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로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해외를 넘나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새로운 지식을 익혔고, 또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의 경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해외까지도 넘나들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샌프란시스코, 또 LA 이런 다양한 곳들을 방문해서 스스로 이렇게 전문가들을 컨택하고 발품을 팔고 끊임없이 메일을 돌리는 등 적극적인 컨택을 시도함으로써 전문가도 섭외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이제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 장소를 방문하면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지식도 제고해 나갈 수 있었던 경험이라서 더욱 잊혀지지 않는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저의 모습은 저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소극적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해외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팀 프로젝트를 하던 모습은 저 스스로도 대학 시절을 통해서 처음 발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발견한 저의 성격과 역량은 매번 새로운 클라이언트와 기업을 만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전략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갖게 된 이 시점에서는 더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든 좀 더 진취적이고 프로액티브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 시절 제가 3번째로 찾게 된 핵심 가치인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성균관대학교 학생인재개발팀에서 제공하는 대학 일자리 센터 포털을 통해서 컨설팅 회사 인턴십 채용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베인앤드컴퍼니에 최종 합격해서 6개월 동안 인턴십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비즈니스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실무 경험을 거치면서 장차 진로를 경영 컨설턴트로 확정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베인앤드컴퍼니에서는 전략 컨설팅과 리서치의 기초를 배웠고, PwC 컨설팅에서는 오퍼레이션 컨설팅과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그리고 지평 ESG 센터에서는 ESG 경영 컨설팅을 기반으로 한 ESG 전략 수립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험을 쌓았고, 지금은 회계법인에서 경영 전략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대학교 내에서 사귄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4년 반의 재학 시절 동안 40번이 넘는 공모전에 출전했습니다. 재무 분야에서는 CFA 리서치 챌린지 글로벌 대회에 출전을 했었고, 마케팅 분야에서는 삼성 노트북 마케팅 공모전, 그리고 ESG 분야에서는 이제 글로벌 PE사인 KK 펀드와 협력해서 ESG 관련 전략 수립과 ESG 기반의 포트폴리오를 수립하는 공모전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저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아두이노 기반의 자율주행차 경진대회에 수립해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고, 이 모두 성균관대학교에서 만난 선후배들과 친구들과 함께 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3번의 인턴십 경험과 40번이 넘는 공모전에 출전하면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갖게 될 첫 번째 직업으로 경영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속한 문제를 경영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업 자체에 되게 흥미를 느끼게 됐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 덕분에 적성에도 잘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졸업한 지 1년이 지난 지금은 저는 제가 가진 직업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이 직업에 만족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대학 시절 제가 경험해본 내용을 바탕으로 제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경험이었기에 더욱 저에게는 더 뜻깊고 매력적인 직업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한 저는 또 다른 새로운 핵심 가치와 원칙들을 찾아 나가보고자 합니다. 대학에서 배웠던 데이터 사이언스와 경영학 분야에서도 재무라는 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결합해서 재무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비즈니스를 기획해 볼 수 있는 역량을 길러보고자 합니다. 또 새로운 목표로 이제 건강을 챙기고 싶어서 4대강 자전거 종주라는 목표에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또 건강도 길러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대학을 넘어서 사회인의 시각으로 저의 핵심 가치를 찾기 위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인지 고민을 해보고, 또 그 과정을 토대로 저의 새로운 핵심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핵심 가치들은 때로는 제가 계획하고 의도한 바에 따라서 진행되었지만, 때로는 또 우연히 또 다양하게 경험을 함으로써 마주하게 된, 도전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돌이켜보면 모두 성균관대학교에 재학하며 학문을 배우고 다양한 국내외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인턴십을 해볼 수 있었고, 또 공모전에 도전했던 여러 경험들에서 기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았던 3가지 핵심 가치들은 제가 삶의 목표를 수립하고 인생의 지향점을 하나씩 수립해 나갈 때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강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과거에 저와 같이 대학 시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이와 같은 추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로 핵심 가치를 찾는 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무작정 단순히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가 고민일 때는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수행하고 도전해 가면서 핵심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경험이라는 원재료를 하나씩 모아볼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들을 대학 시절을 보내며 성균관대학교에서 즐겁게 찾아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또 기타 교내 활동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반갑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되나요? 잠시 후 박혜은 연사님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연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연사님 반갑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의 핵심 가치와 역량을 기업 분석하듯이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청중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를 여쭤보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먼저 가장 궁금했던 부분. 자, 엑스캠퍼스 시즌 6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과연 이렇게 좋은 강연에 섭외를 받아서 강연을 해도 될까? 그렇다면 어떤 강연을 이제 해주는 것이 가장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까를 고민을 했었고, 이제 그 결과 이제 제가 성균관 대학교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성균관 대학교에서만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강연 주제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얼떨떨하고 조금 놀라웠습니다. 네, 사실 정말 오늘 참석해 주시는 우리 학생분들한테 가장 유익한 이야기가 또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저는 이 연사님께서 강연을 통해서 청중분들에게 어떤 점을 가장 공유하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아까 강연에서도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저 스스로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무작정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 이제 또 대학 취업 또 졸업 이런 목표에만 초점을 두어서 이제 제가 스스로도 조급하기도 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삶의 방향성이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이 되어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저 스스로도 그런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기에 이렇게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볼 수 있는 그런 표면적인 직업이나 이런 목표가 아니라 조금 더 자기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조금 더 가치를 찾아가 보자라는 메시지를 더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로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의 가치로 확장을 해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강연 준비하시는 동안 특별히 신경을 쓰신 부분도 따로 있을까요? 네.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이제 PPT 부분에서 아무래도 제가 경영 컨설턴트다 보니까 PPT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PPT를 이제 발표로 보시는 입장과 보고서로 받아서 보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가독성 있게 PPT를 전달해 드리고자 싶었고, 또 이제 제가 강연을 통해서 제한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전달하지 못한 부분은 또 브록을 통해서 또 전달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게 답변에서도 느껴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청중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번쩍 드셨는데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교회 활동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어떤 활동을 먼저 시작하면은 좋을까요? 추천 하나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교내 활동 같은 경우는 활동들이 조금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경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경영학회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영 전략학회도 있고 재무 분석학회도 있고 마케팅 학회도 있으니 다양한 학회들을 골라서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다른 분야로는 이제 스스로 좀 취미를 발견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취미를 독서로 가지고 있는데요. 뭔가 삶이 피폐하거나 힐링이 필요할 때 이런 독서라는 취미를 가지게 될 때 좀 리프레시가 되는 경험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경영학회와 취미로 독서를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아까 손 들어주신 분이 계셔서. 네. 안녕하세요, 연사님. 강연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해도 괜찮을까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좀 비슷하긴 한데 과도기 속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람에게 꼭 해봤으면 하는 경험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핵심 가치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도전하기가 망설여진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연사님만의 루틴이 있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었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만약 그냥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복잡하고 혹은 너무 크게 와닿아서 도전 자체를 망설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일단 간략하게 제가 바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는 9시 이전에는 무조건 일어날 거야. 혹은 오늘 내가 교수님께 들은 수업은 100% 이해를 하고 내재화해야지. 약간 이러한 간단한 가치들을 하나씩 먼저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을 시작했었고 그에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면 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었고 저는 그 방법이 독서였고 때로는 저의 이제 취업 준비를 위한 레주메 작성을 해보는 그런 경험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 수업을 100% 이해할 거야라고 목표를 조금 삼았을 때는 그러면 이 교수님이 속하신 분야는 어떤 분야고 만약에 이 분야가 교수님이 재무 쪽 전공이시라고 하면은 재무 쪽 분야에서 그러면 이 분야는 내가 확실하게 알고 내 걸로 만들어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목표 가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넓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좁혀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조금 더 한 번만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과를 성적을 맞춰서 진학을 한 경우라서 과에 대해서 특별한 흥미나 적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속에서는 어떤 경험을 해야 될지 어떤 걸 도전을 해봐야 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실례지만 혹시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간호학과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간호학과 어떠한 간호학을 경험하면서 한 경험도 나중에 돌이켜 보면 되게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호학과 이제 다른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복수 전공 제도가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복수 전공 제도를 같이 결합을 해서 같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논의하기 어려운 내용은 이따 강연이 끝나고도 제가 같이 뵙고 또 논의를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후 상담까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요,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좋은 강연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2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저도 앞선 질문자분과 마찬가지로 성적에 맞춰서 과를 정한 것도 있고 조금 과를 정할 때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도 있었어요. 그냥 이거 좀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뭔가 제 진로에 대해서도 전혀 갈피를 못 잡겠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복전을 한다면 또 뭔가 나중에 그 과를 다니면서 또 다른 학과를 삼전공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무섭고 그리고 다른 주변 친구들은 뭐 학회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뭔가 진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강의만 듣고 있는 게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조금 해결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되게 이런 고민에 빠지시는 경우를 많이 봤었습니다. 되게 흔히 번아웃이라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뭔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혹은 너무 충동적이지 않나라는 고민을 할 때도 있는데 그건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건강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저라면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무작정 이제 선택을 계속하는 과정을 이미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거쳐왔던 저희들로서는 이제 뭔가 스스로 선택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고 또 그 책임이 때로는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서 또 때로는 도전을 망설이게 되고 또 선택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1학년 1학기 마치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경영학이랑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럴 때일수록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이렇게 하나둘씩 다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그냥 빈 종이에다 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뭔지, 내가 경영학이랑 잘 맞는지 막 이런 분야부터 하나씩 고민해 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저 자신과 이제 끊임없이 대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일기라는 거를 처음으로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써보면서 나는 어떤 걸 좋아하게 됐었고 내가 어떤 걸 싫어하게 됐었고 이런 리스트업을 하나씩 함으로써 성격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 더 개인적인 성향이 좀 강한 질문이어가지고 일단은 우선 일기를 써보는 방법과 리스트업을 해보는 것이라고 일단은 작은 결론을 내어보고 또 그 후에도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사님 강연 끝나고 굉장히 바쁘시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너무 좋은 강연 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혹시 강연자님께서 되게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좀 더 일찍 한번 시작해 볼 걸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라도 한번 해볼 걸 하는 대학 생활에서 후회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돌아가면 더 빨리 해볼 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복수 전공을 조금 더 일찍 해봤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복수 전공을 시작하게 된 게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이 새로 생기게 되면서 이제 그걸 알게 돼서 시작을 해봤는데 하고 나니까 저랑 너무 잘 맞고 또 이게 제가 가진 원전공과 연결했을 때 더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을 이제 저는 3학년 2학기 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조금 더 복수 전공을 빨리 시작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더 많이 질문을 받아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더 받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연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1학년 2학기 재학 중인 학생인데 아직 계열제라서 학과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다음 2학년으로 올라간다면 처음 공모전이나 그런 연수 같은 걸 되게 많이 참여하셨는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활발히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우선 요건 조금 더 테크니컬한 측면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선 학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제일 많이 찾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카페, 뭐 스펙업 혹은 뭐 공모전 동아리 이런 다양한 카페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이제
했었던 대외활동 프로그램도 참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제가 CJ라는 기업에 관심이 많았어서 그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주 방문을 해서 정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그 다음에 인터넷 카페, 그리고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기업의 홈페이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실질적이고 좀 와닿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그런지 질문이 거의 역대급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더 아쉽지만 질문을 더 받아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의응답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상담 예약되어 있으신 분들 답변을 따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연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무대 앞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저희가 QR코드를 띄워드릴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촬영하시면 소감 조사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 시즌 준비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자 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 11시부터는 배용수 교수님의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청중분들께서는 강연 시작 5분 전까지 착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